네, 이어서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재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장이 재지명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모를 했고 이에 따른 긴축 우려감 속에 뭐 뉴욕 시장도 빠졌고 우리 시장도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좀 바뀌었고 NFT,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애널리스트의 시선도 지금 궁금합니다. 반도체 쪽이 조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물론 관련해서 물론 그 더 산업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사실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특히 저희 국내 뭐 장비나 이런 업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업황 관련해서는 사실 뭐 업황이 완전히 업사이클을 탔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저희 생각한 것보단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동안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업황보다도 주가가 좀 더 선행해 왔던 것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만큼 시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 초부터 봐야 된다랑 뭐 지금부터 미리 봐야 된다라는 시기가 맞물린 것 같고 이러한 점이 이제 주가에도 좀 어제부터 해서 강하게 좀 반등이 왔는데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추이를 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어저께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위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네. 보여져가지고 연말까지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가파랐던 뭐 NFT나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된 네. 테마주들의 어제 로블록스가 한 10% 빠졌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뭐 저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고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 애널리스트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특히 IT 부품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도 좀 궁금한데 네. 바로 유망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업체는 라운테크라는 업체입니다. 라운드가 저희가 뭐 지난번에 한번 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때 한 2만 3, 4천 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은 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같이 모처럼 반도체 장이 왔을 때 네. 관련 업체들이나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파른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라운테크가 그 주가 상승을 뭐 보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고 뭐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주가 방향성이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약간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 가시성이 큰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이제 저밸류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제대로 평가받기만 된다면 주가는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라운테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반도체 웨이퍼를 대기 상태랑 진공 상태를 이제 이송해주는 진공 로봇 관련해서는 글로벌 거의 탑 클래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라운테크가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해 주신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모듈 네, 이쪽에 이제 탑 클래스 기술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글로벌 세 개 업체만 생산 가능한 그런 네, 로봇이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사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이퍼를 진공 상태에서 뭐 대기 상태에서 진공 상태로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공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이제 이송할 때 전부 로봇이 필요한데 네. 관련해서 대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입장벽이 낮은 EFEM 뭐 이런 부분 같은 제품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그렇고 경쟁사가 뭐 다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공 상태 그리고 또 반도체 공정상 아무래도 고온의 상태에서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견뎌야 될 이 진공 로봇의 설계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데 음. 이러한 진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미국의 브룩스 그리고 일본의 울박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글로벌 어. 네, 세 번째로 기술 그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탑 클래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서서 말씀드리는 이런 기존의 이제 미국의 브룩스나 일본의 울박 같은 경우에 품질 이슈가 있는 부분 관련해서도 동사 같은 부분은 그런 품질 이슈 없이 지금 오히려 가동률이 더 웨이퍼 처리량을 더 늘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로봇인 만큼 향후에 이런 부분에 MS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 혼란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게 된다면 확실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지금 고객사도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최근에 한 40% 올랐죠. 주성 네. 엔지니어링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네. 테스, 원익 IPS 이런 기업들에도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계속 다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기술력을 고객사가 인정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장비 업체와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기존의 레코드를 계속 쌓게 되면은 기존의 MS를 뺏어 왔던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향후에 더 MS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왜 라운테크를 좀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냐면 사실 이 시장 자체로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삼성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장비에서 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라운테크의 진공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5%씩 6개 고객사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하나의 반도체 장비사 시총까지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에는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제 실적에 비해서 항상히 주가가 안 갔다라는 거잖아요. 실적은 네. 좀 어떻습니까? 실적은 이제 막 기술 개발 성공하고 납품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여태 동안은 그래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미미했고요. 올해 같은 부분이 이제 3분기에도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은 어떤 업황이나 이런 사이클에 크게 상관없이도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만도 내년이나 내후년 각각 외형으로 50% 이상씩 성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오면은 내년부터는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라운테크에 대해서 또 짚어봤고요. 두 번째 유망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두 번째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네, BH라는 종목 하면은 더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친숙한 종목일 텐데. 그렇죠. 아이폰 네. 관련주로 사람들 많이 알고 네, 있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이폰뿐만 아니라 국내 이런 모바일 관련 부품 업체 중에서는 드물게 이제 삼성과 이제 애플 모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폴더블 관련 업체들도 3분기 실적이 좋고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BH 또한 폴더블에 납품하는 RFPCB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폴더블 흥행에 따른 수혜가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 중 하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아이폰 신제품도 사실 계속 기사 통해서도 나오다시피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전작이 이제 처음으로 5G로 출시를 했었고 그거 대비 이제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을 많이 받으면서 어떤 우려 아닌 우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은 물론 전작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게 4개 모델이 이제 한꺼번에 나온 부분이 좀 다르겠지만 초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작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모바일 쪽 관련해서 부품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점차 이제 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작 대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판매량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H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3분기도 지금 폴더블이랑 그리고 애플 아이폰 수요 때문에 상당히 잘 갔는데 4분기에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좀 잘 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또 내년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폴더블 그리고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수혜가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이어서 가겠지만
사실 내년에는 좀 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게 올해 3분기부터 뭐 공시통해서 이제 삼성전기가 RFPCB 사업을 철수한다는 게 이미 네, 밝혀졌잖아요. 경쟁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경쟁사 중 하나인 삼성전기가 철수를 선언을 하면서 네.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이 효과가 반영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온기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 물론 이 점유율 부분 관련해서 얼마나 가져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그 기업의 규모나 이런적인 면에서는 BH가 삼성전기의 물량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보수적으로 뭐 10%에서 15% 정도 점유율을 추가적으로 늘린다고 가정을 해도 금액단으로는 1,000억 이상 외형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외형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BH도 대표적인 또 저 PR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22년 선행 PR이 한 7.3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계신 거죠? 네네. 사실 뭐 저희 모바일 대부분 업체들이 너무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가가 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BH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충분히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이렇게 아이폰이랑 삼성 전부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기존의 어떤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뭐 밸류로는 뭐 12배, 15배까지도 충분히 받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는 절대적으로 봐도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럴수록 이제 모바일 대부분의 업체들 주가가 많이 부진하면서 그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 실적이 보여지면서 올라오는 업체들 중 대표적인 업체로 자리 잡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두 종목 라운테크와 그리고 BH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키움주거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